안녕하세요. 전주 신흥고등학교 1학년 국어과 황준하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2020학년도 3월 고1 전국 연합학력평가 1교시 국어 영역, 그 중에서도 언어, 문법 영역에 대한 해설 강의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거의 한 달 넘게 미루어져서 진행되었던 지난 4월 24일 전국 연합학력평가는 여러분들이 여러모로 좀 어려움이 많았을 것 같은데 전반적인 난이도는 좀 평이한 편이었다. 그 중에서도 문법 문제는 좀 더 평이했다라고 선생님이 분석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이번 시험의 특징적인 점으로 묻는 문법적인 지식이 모두 자세하게 개념과 그 예시까지 아주 세세하게 제시되어 있다는 점, 아주 특징적이라고 할 수 있고, 아직 여러분이 학습하지 않아서 그럴 수도 있는데 굉장히 어렵다라고 체감하고 있는 중세국어 문제가 출제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조금은 평이하지 않았나라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자, 문법 영역은 여러분들이 문법적 지식이 아직은 좀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다른 영역과는 다르게 선생님이 핵심 개념에 대해서 정리를 준비한 자료를 같이 보면서 수업을, 해설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문법 문제는 11번부터 그러니까 전체 시험지에서 11번부터 11, 12, 13, 14, 15 총 5문제가 11점의 분포로 출제가 되었는데, 11번부터 선생님과 함께 문제를 보고 핵심 개념을 학습한 다음에 답을 체크하는 방식으로 수업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11번 문제, 11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선생님의 마지막 질문에 대한 학생의 대답으로, 자, 기억, 니은에 들어갈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자, 근데 우리가 선생님의 이야기를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자, 선생님이 의문 변동이 여러 번 일어날 때 최종적으로 의문의 수가 얼마나 바뀌었는지 파악하기 어려웠지? 오늘은 좌표를 이용해서 쉽게 확인해 볼게. 자, 의문 변동이 일어나면 의문의 수가 바뀌게 되는구나. 그러면 이것을 좌표라는 그래프, 도표를 이용해서 우리가 확인해 보는 문제겠구나. 자, 이 좌표 평면에서 0인 별표, 자, 여기 있는 별표를 우리가 수학에서도 그래프에서 X축과 Y축이 만나는 그 원점, 0에 해당하는 그 원점이 여기 별표라고 생각한다면, 자, 의문의 수가 늘어나는 첨가는, 자, 의문의 수가 늘어나는 첨가는 늘어난 의문의 수만큼 어디로? 자, 위쪽으로. 자, 의문의 수가 줄어드는 탈락과 추격은 줄어든 의문 수만큼 어디로? 의문의 수가 줄어드는 탈락과 추격은 줄어든 수만큼 어디로? 아래쪽으로 이동한다. 자, 그 다음에 의문의 수가 변하지 않는 무엇은? 교체는 교체의 수만큼 어디로 이동한다? 자, 오른쪽으로 이동한다라는 거야. 자, 그 다음에 예시를 들어주었는데 선생님이 볼 때 여러분이 이 의문의 변동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숙지하지 못하고 있을 것 같아서, 자, 선생님이 언어, 문법 핵심 개념에 대해서 하나씩 차근차근 설명하면서 넘어가도록 할게. 자, 먼저 11번 의문의 변동 문제를 풀기 위해선 의문이 과연 무엇인지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되는데, 자, 의문이란 무엇이냐? 의문은 말의 뜻을 구별해주는 무엇의 가장 작은 단위? 소리의 가장 작은 단위라는 내용이야. 자, 말의 뜻을 구별해줘야 돼. 우리가 의문을 통해서 의미가 변별되고 달라진다는 점을 여기서 확인할 수가 있겠지. 그리고 주의해야 될 점은 표기가 아니고 소리, 발음상에서만 이루어진다는 점. 여러분들이 소리의 단위라는 것을, 그리고 말의 뜻을 구별해준다는 것 반드시 숙지하고 넘어가야겠지. 자, 그렇다면 이 의문에는 여기엔 나와 있지 않지만 선생님이 보조적으로 좀 더 설명을 하자면, 자, 종류가 분절 의문과 비분절 의문이 있어. 자, 분절 의문이란 무엇이냐면 한 의문과 한 의문이 서로 만날 때 그 경계가 매우 뚜렷하게 우리가 구분 지을 수 있고, 그다음에 글자로서도 표시가 가능한 것. 대표적인 예로 우리가 자음과 모음을 들 수가 있겠지. 자, 그렇다면 이 분절 의문이 아닌 비분절 의문은 무엇이냐? 비분절 의문은 정확히 반대. 자, 의문과 의문이 만날 때 그 경계가 뚜렷하지 않고 굉장히 모호하거나, 그래서 글자로 표시하기 어려운 것, 그럴 수 없는 것. 자, 그 구체적인 예로 소리의 길이, 장단음, 긴 음과 짧은 음, 이것이 있고, 자, 억양,
높낮이나 멜로디가 있다는 점. 선생님이 예시를 하나 들어볼게. 자, 분절음은 자음과 모음인데 우리가 밤이 있고 밥이 있다. 자, 밤과 밥은 둘이 명확히 다른 단어지, 다른 뜻을 가지고 있어. 하지만 이 둘을 딱 봤을 때 어떤 차이가 있어? 표기상, 형태상으로? 그렇지. 미음이라는 모음, 자음과 비읍이라는 자음 두 가지의 차이점만 있을 뿐인데 의미가 아예 달라져 버리는. 그래서 우리는 이 자음이 두 단어의 뜻을, 말의 뜻을 구별해주는 그 소리상의 가장 작은 단위, 즉 자음에 해당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 자, 그렇다면 비분절 음은 무엇이냐? 자, 우선 소리의 길이부터 확인해 볼까? 우리가 눈이라는 단어가 있다고 봤을 때, 자, 우리가 눈이라고 짧게 발음하면 눈이라고 짧게 발음하는 것과 눈이라고 길게 발음하는 것. 자, 이 땡땡 표시는 장음, 길게 발음한다라는 우리가 표지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면 될 것 같아. 자, 눈이라고 짧게 발음했을 때는 의미가 자, 이 눈, 여러분을 바라보고 있는 선생님의 눈, 신체 부위에 해당하는 눈이라고 할 수 있어. 자, 그렇다면 눈이라고 약간 더 길게 발음나는 것은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 그렇지. 바로 겨울에 하늘에서 내리는 눈이라고, 자연현상에 해당하는 눈이라고 이렇게 의미가 분별된다라는 것. 자, 소리를 짧게 발음하느냐 길게 발음하느냐에 따라서 의미가 이렇게 달라졌어. 소리의 길이, 장단이 비분절 음운에 해당한다는 것. 여러분이 파악하면 되겠지? 자, 그 다음 억양이 있는데, 자, 우리가 밥 먹어 라는 문장이 있을 때 이것을 끝을 우리가 상승조로 높여서 밥 먹어? 라고 얘기했을 때 이것은 너 지금 밥 먹고 있니? 라는 의문문이 되겠지. 상대가 밥을 먹고 있는지에 대해서 정보를 확인하기 위해 질문하는 의문문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평탄조로, 평서형으로 밥 먹어 라고 이야기했을 때는 나 지금 밥 먹고 있다. 어떤 사실을 전달하는 평서 형태의 문장이 된다는 것. 그 다음에 끝을 하강조로 낮춰서 밥 먹어 라고 이야기했을 때는 밥을 먹으라고 상대방에게 명령하는 명령문의 명령조 문장이 된다는 것. 자, 끝을 올리고 평탄하게 하고 내리고 이 세 가지에 따라서 문장의 의미가 아예 달라진다. 그래서 억양이나 높낮이, 멜로디도 말의 뜻을, 문장의 뜻을 구별해주는 작은 단위이지만, 그리고 소리의 길이, 장단도 뜻을 구별해주지만 경계가 뚜렷하지 않고, 자, 길이나 높낮이를 우리가 명확하게 경계를 설정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 그 다음에 이것이 글자로 표기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자음과 모음과는 달리 비분절 음운이라고 한다. 여러분이 이해하면 될 것 같아. 자, 그 다음에 그렇다면 이 음운이 대체 변동이 일어나고 어떤 종류가 있다라고 하는데 그것이 무엇인지 선생님과 한번 알아보도록 하자. 자, 음운의 변동과 종류에 대해서, 자, 음운은 변동이 무엇이냐? 두 음운이 만날 때 어떻게 소리나기 좋게 소리나기 좋게 음운이 어떻게 된다? 달라진다. 이것을 봤을 때 소리나기 좋게라는 것은 우리가 발음의 편리성 또는 편의성을 위해서 소리나기 좋게 음운이 달라진다라고 여러분들이 보면 될 것 같아. 자, 근데 특징적인 것은 아까 음운에서도 마찬가지. 표기상 반영되지는 않지만 우리가 일상 발음상에서는 이것이 이루어진다라는 것. 표기로는 이것을 표기에 맞자 틀린 문장이 되지만 발음상으로는 우리가 이것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 여러분이 알고 있으면 되겠다. 자, 그렇다면 종류가 어떻게 있냐? 크게 5가지가 있다. 하나하나 선생님과 알아보도록 하자. 자, 먼저 첫 번째, 교체가 있어. 교체는 하나의 음운이 다른 음운으로 어떻게 된다? 바뀌는 현상이야. 음운의 숫자가 변함이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야. 아까 우리가 문제 보기에서 확인을 했지.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종류로 동화가 있어. 하나의 음운이 다른 음운의 성질과 비슷해지는 것. 우리가 발음을 할 때 좀 더 공기의 흐름이 영향을 받는 그런 좋은 기관들이 있는데, 예를 들면 우리가 미음이나 니은은 코 비강을 써서 코 비강을 울리면서 나는 소리. 그 다음에 다른 여러 가지
조음기관을 통해서 나는 소리들이 각자의 조음기관, 발음기관의 성질을 비슷하게 닮아간다. 그래서 그것과 비슷해진다, 같아진다. 그래서 동화 현상이 하나의 음운의 변동 종류라고 보면 될 것 같아. 자, 그 다음 세 번째로는 축약이 있는데, 축약, 줄어든다라는 뜻이지. 두 가지의 음운이 어떻게 한 가지 음운으로 줄어든다. 음운의 숫자가 어떻게 됐어? 두 개에서 하나로 줄어들게 된다는 것.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종류로는 탈락이 있는데, 탈락은 음운이 두 가지가 있는데 그 두 가지 중 하나가 어떻게 된다? 하나가 없어진다, 사라진다. 두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사라진다. 이것이 탈락이야. 자, 그 다음에 마지막 종류로 첨가가 있는데, 첨가는 기존에 없었어. 없었던 음운인데 새로 생겨났어. 새로 플러스 알파가 되었다는 거지. 음운의 숫자가 어떻게 됐다? 축약과 탈락은 줄어들었지만 첨가는 음운의 숫자가 어떻게? 그렇지, 늘어났다라는 것. 자, 우리가 이 개념을 숙지하고 다시 문제로 돌아가서 풀어보도록 하자. 자, 이렇게 되면 굉장히 쉬워졌지, 이제. 자, 음운의 수가 우리가 첨가는 기존에 없던 음운이 플러스 알파 됐다고 했으니까 음운의 수가 어떻게? 늘어나지. 첨가는 위쪽으로 간다. 그 다음에 음운의 수가 아까 탈락과 축약은 어떻게 된다? 두 음운 중에 하나로 줄어드는 축약, 또는 두 가지 음운에서 그 중에 하나가 사라지는 탈락. 음운의 숫자가 결국 그렇지, 줄어들게 되겠지. 줄어든 수만큼 어디로? 아래쪽으로 간다. 자, 그 다음에 교체는 한 음운이 다른 음운으로 바뀌게 되는 현상. 음운의 숫자는 결국적으로 동일하다. 변함이 없다. 그래서 음운의 수가 변하지 않는 교체는 오른쪽으로 이동한다. 라고 개념을 자세하게 설명해주고 있어. 선생님과 배웠던 핵심 개념을 몰라도 이 내용만 가지고도 여러분이 충분히 문제를 풀 수 있다라는 이야기야. 자, 근데 더 친절하게 예를 들어 얘까지 줬네. 하나하나 자세히 살펴보자. 겉이다. 겉이다는 겉이다가 되었다가 겉이다가 된대. 자, 그렇다면 하나씩 자세히 살펴보자. 겉이다가 어떻게? 겉이다가 됐네. 자, 우리가 보면 거에 디귿 받침이 있었는데 바뀐 겉이다에서는 받침이 있어 없어? 없지. 자음이 하나 어떻게 됐다? 줄었네. 줄었는데 이게 축약인지 탈락인지를 봐야 돼. 둘 다 줄어들잖아. 자, 근데 우리가 디귿이 히읗과 만나면 어떻게 바뀐다? 티읕이 된다. 이것이 바로 물론 다른 경우도 있지만 뭐 기역이 히읗을 만나면 뭐 키역이 된다거나 이런 현상. 이것을 우리가 거센 소리 내기, 한자로 하면 유기음화 현상이라고 하는데, 자, 이렇게 되면 디귿과 히읗이 만났어. 그래서 티읕으로 음운이 어떻게 됐다? 줄어들었다 라고 보면 되겠지. 자, 그래서 이것은 축약이다, 탈락이다. 둘 중에 축약에 해당한다. 그래서 축약이 일어났다. 여기선 축약이 일어났는데 겉이다에서 거치다로 이렇게 또 바뀌었다고 했지. 자, 가만히 보면 티읕에서 치읓으로 자음이 바뀌었는데, 자, 자음이 바뀌었어. 음운이 바뀌었어. 다른 걸로. 그러면 그 중에서 교체로 우리가 유출을 해볼 수 있는데 좀 더 자세히 알아보자면, 자, 우리가 디귿, 티읕이 이 모음 앞에서 이 모음과 만나면 무엇으로 바뀐다? 지읒, 치읓으로 바뀐다. 해돋이가 해도지로 발음 나거나 굿이가 구지로 발음 나는 것. 이러한 것들 우리가 뭐라고 한다? 그렇지. 구개음화에 해당한다. 자, 이 구개음화도 교체에 포함되는 것이기 때문에 축약과 교체. 자, 우리가 축약은 음운의 수가 줄어들기 때문에 자, 원점에서 아래쪽으로 이동하고 그 다음에 교체는 음운의 수가 변동이 없고 오른쪽으로만 이동한다. 그래서 어떻게 됐다? 마로 이동했다. 결과적으로 음운의 수가 전체적으로는 하나가 줄어들게 되었다라는 것. 자, 그리고 묻는 문제가 그렇다면 색연필의 음운 변동 양상은 어떻게 될까요? 근데 너무 친절한 게 어떻게 변하는지까지 이렇게 알려줬네. 자, 색연필이 됐어. 자, 선생님, 이응에서 니은으로 바뀐 교체 아닌가요?
라고 여러분이 혼란을 겪을 수도 있지만 초성에 오는 이응은 음가가 없는 이응이기 때문에 이거는 아예 없다라고 생각하면 니은이 어떻게 되었다? 첨가가 되었다. 니은 첨가. 니은 첨가는 당연히 첨가에 해당하게 되겠지. 자, 그렇다면 기억에서는 일단 첨가가 일어났다라는 것. 자, 그 다음에 색연필에서 무엇으로? 생연필로. 그렇게 되면 선생님 기억에서 이응으로 바뀌었는데 이거는 교체가 맞나요? 혹시 또 다른 게 숨어 있는 게 아닌가요? 자, 우리가 좀 더 자세히 알아보자면 자, 비읍, 디귿, 기억이 미음과 니은이라는 비음 앞에서 동화되어 가지고 어떻게 된다? 미음, 니은, 이응. 쌤, 그럼 이거는 동화현상이 아닌가요? 자, 동화현상일 것 같아도 자, 결론적으로 지금 가장 중요한 건 의문의 수에 포커스를 맞춰야 되기 때문에 기억이 이응으로 교체되었다. 이거를 우리가 비음화 현상이라고 하는데 결론적으로 우리가 그러면 기억에서는 뭐와 뭐가 일어났다? 첨가와 교체가 일어났다. 그럼 3, 4, 5번은 자연적으로 제외되게 되겠지? 자, 그럼 이제 니은 어디로 이동하는지 한번 살펴보자. 자, 우리가 첨가는 의문의 수가 늘어나면 늘어난 만큼 어디로? 위로 이동하고 교체는 의문의 수가 변함이 없지만 교체가 일어나는 횟수만큼 어디로? 오른쪽으로 이동한다. 그래서 정답은 나. 그래서 첨가와 교체, 나 모두 해당하는 2번이 정답이 된다라는 거지. 자, 이해됐니? 자, 그렇다면 이제 다음 문제 12번 문제로 넘어가 볼게. 자, 12번 문제는 부정표현에 대해서 부정의 뜻을 나타내는 표현인 부정표현에 대해서 문제를 출제했는데 이것도 선생님과 부정표현에 대해 먼저 한번 숙지해보고 문제를 넘어가 보도록 하자. 자, 우리가 부정표현에는 크게 세 가지가 있어, 세 가지. 자, 첫 번째는 안부정문이 있고 두 번째는 못부정문이 있고 세 번째는 우리가 여기서는 굳이 다루지 않을 거지만 말다 부정문이 있어. 자, 말다 부정문은 자, 무엇 무엇 하지 마라 명령형, 무엇 무엇 하지 말자 청유형 이 형태에서 주로 많이 쓰이는데 우리가 여기에서는 안부정문과 못부정문에 대해서만 우리가 한번 짚어보도록 하자. 자, 안부정문은 우리가 대표적으로 의지부정이라고 많이 하는데 의지부정이란 무엇이냐? 그 개념을 한번 살펴보자. 자, 능력은 있어. 내가 할 능력은 되는데 하지만 뭐야? 주체적 판단에 의해서 하지 않는 거야. 자, 내가 능력은 돼. 하지만 어떤 이유에 의해서 내가 내리는 주관적인 주체적인 판단에 의해서 그것을 실행에 옮기지 않은 거야. 자, 그렇다면 이것은 표현을 어떤 식으로 하냐? 자, 부정표현은 짧은 표현과 긴 표현이 있는데 아까 부정부사 안과 못이 있어. 그 중에 안부정문에 해당하는 부정부사 안에 서술어, 안하다. 이해됐지? 이런 식으로 짧게 표현되거나 아니면 서술어에 뭐뭐 하지 않다, 뭐뭐 하지 아니하다 가 붙어서 길게 부정표현이 되기도 해. 하지만 예외가 있는데 단순한 사실이나 상태를 부정하는 경우 또는 안 되다라는 표현이 뜻이 애석하다, 안타깝다라는 뜻으로 쓰인 경우에는 안부정문, 의지부정으로 쓰이지 않았다라는 점 여러분이 숙지해야 될 것 같아. 자, 그럼 안부정문에 대해서 우리가 체크를 했으니까 그렇다면 이제 못부정문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자. 못부정문은 능력부정이라고 해. 우리가 안부정문을 의지부정이라고 했는데 의지부정은 능력이 돼. 근데 능력부정은 능력이 안 돼. 하고는 싶은데 능력이 안 되는 거야. 자, 예를 들어서 선생님 저 공부 안 했어요. 이거는 내가 공부할 수 있었는데 그냥 내가 뭐 하기 싫든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어서든 어쨌든 안 한 거야. 근데 못부정문은 선생님 저 공부 못했어요. 내가 공부를 할 수 없었던 어쩔 수 없는 외부의 뭐 필연적인 이유가 있어서 내가 능력이 되지 않아서 상황이 여의치 않아서 할 수 없게 되었다라는 것. 이해가 됐니? 자, 그렇다면 하고는 싶지만 능력이 부족해서 못하게 된 것, 이것을 우리가 못부정문이라고 한다. 자, 마찬가지로 짧은 형태와 긴 형태로 표현할 수 있는데 짧은 부정문은 부정부사 중에서도 못부정문이니까 못 플러스 서술어 못하다. 그 다음에
긴 부정 형태는 서술어에 뭐뭐 하지 못하다. 둘의 형태가 안과 못만 다를 뿐이지 동일하다고 보면 돼. 자, 근데 여기도 예외가 있는데 안부정문과 마찬가지로 단순한 사실이나 상태를 부정하는 경우 또는 못하다가 열등하다라는 의미로 쓰이는 경우에는 못부정문, 능력부정으로 쓰이지 않았다라는 것 여러분이 숙지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 자, 그렇다면 다시 문제로 넘어가서 자, 부정표현이란 부정의 뜻을 나타내는 표현인데 부정표현은 부사인 안과 못, 그치 아까 배웠던 부정부사 안이나 못을 사용해서 짧게 표현할 수도 있고 하지만 기역과 니은이 모두 적용돼야 돼. 그럼 우린 기역을 좀 더 중요하게 보면 되겠지. 뭐뭐하지 아니하다, 뭐뭐하지 못하다 등을 사용해서 어떻게 길게 표현, 장형부정을 사용하고 있네. 길게 표현한 부정문만 찾으면 되겠구나. 자, 그 다음에 자 부정표현은 능력을 부정하거나 능력 부정, 못 부정문. 그 다음에 의지를 부정하는 안부정문. 네, 대표적인 경우. 이거 이외에 이게 중요하지. 단순한 사실이나 상태를 부정하는 의미. 선생님이 아까 예외로 보았던 그것을 여러분들이 찾으면 될 것 같아. 자, 그렇다면 우리가 쉽게 문제를 푸는 방법으로 자, 길게 표현한 단형부정만 해당하기 때문에 단형부정을 먼저 제외하고 넘어가도록 하자. 선지 1번. 우리가 묵은 방은 두 평이 채 못 된다. 못 플러스 서술어. 이거 짧은 부정이네. 그 다음에 저녁을 먹으려고 간식을 안 먹었다. 안이라는 부정부사 플러스 서술어. 이것도 단형, 짧은 부정이니까 제외하면 되고. 근데 3, 4, 5번은 잘 하지 못했다. 내리지 않았다. 나가지 않았다. 뭐뭐 하지 못했다. 뭐뭐 하지 않았다. 길게 표현된 장형부정. 그렇다면 기억은 3, 4, 5번이 해당이 되네. 자, 그렇다면 우리 이제 니은을 살펴보자. 자, 능력부정이나 의지부정인 것을 제외하면 되겠지? 자, 그는 3번 용기가 없어서 발표를 잘하지 못했다. 자, 발표를 잘하고 싶었는데 용기가 없었어. 그래서 할 수가 없었어. 자, 용기가 없었다라는 능력을 부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능력부정이 되겠지? 그래서 제외. 자, 그 다음에 소풍을 가는 날 비가 내리지 않았다. 자, 안부정문이면 의지를 부정해. 근데 그 의지를 부정하는 표현이 아닌 걸 찾으면 되겠지. 근데 어떤 주체가 능력은 되지만 어떤 주체적 판단에 의해서 비를 내리지 않게 한 건 아니잖아? 그냥 비가 내리지 않았다라는 자연 현상에 대한 사실을 비가 내리는, 정정할게. 자, 비가 내린다라는 단순한 자연 현상 사실을 부정하고 있는, 그렇기 때문에 정답은 4번이 해당한다고 볼 수 있겠지. 자, 마지막으로 5번을 한 번 더 살펴볼까? 숙제를 한다며 놀이터에 나가지 않았다. 나가지 않았어. 근데 그 이유가 숙제를 하기 위해서야. 동생이 숙제를 해야 한다는 주체적인 판단 결과에 의해서 하지 않은 거기 때문에 이것은 의지부정이 되겠지. 그래서 12번의 정답은 4번이 된다. 자, 이해됐니? 자, 그렇다면 이제 13번과 14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자. 자, 먼저 13번과 14번을 여러분이 학습하기 전에 선생님과 한번 자, 여기에 필요한 개념을 한번 다시 학습해 보도록 할게. 자, 먼저 우리가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가장 헷갈리는 것 중에 자, 품사와 단어의 종류에 대해 먼저 짚고 넘어갈 거야. 자, 품사란 무엇이냐? 단어들을 문법적 성질이 공통된 것끼리 묶어서 갈래를 지은 것. 자, 모아놓은 거야. 그럼 개수가 총 몇 개냐?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여덟, 아홉. 자, 국어에는 품사가 몇 개? 9개다. 영어랑은 다른 거야. 우리가 보통 영문법 교육에 좀 너무 심취해 있어서 우리가 품사 몇 개야? 국어 품사 몇 개야? 그럼 8품사요 라고 대답을 많이 하는데 영어와는 다른 국어는 몇 개다? 9품사의 체계를 가지고 있다. 자, 좀 더 자세히 살펴보자. 품사는 그 형태가 변하는가 변하지 않는가에 따라서 변하지 않는 불변어, 그 다음에 변하는 가변어가 있어. 자, 근데 이거를 기능에 따라서 자, 네가 뭐 문장에서 문법적으로 어떤 기능을 하고 있니? 이거에 따라서 불변어는 이렇게 체언, 관계언, 수식언, 독립언 이렇게 나눌 수 있고 가변어는 용언으로 나눌 수가 있어. 물론 이제 여기서 관계언 중에 조사, 그 중에서도 서술격 조사는 예외적으로 가변어 성향의 이제 용언 쪽에 좀 더 가까운 성격을 가지지만 우리가 크게 한번 먼저 살펴보도록 할게. 자, 그 중에서도 우리가 먼저 오늘 필요한 것만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면 우리는 오늘 가변어에서 용언에 대해서 먼저 필수적으로 선행될 지식이 필요해. 자, 의미상으로 가변어 중 용언, 그리고 동사와 형용사에 대해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자, 용언은 어떤 사물의 어떤 형상이나 상태 또는 주체의 동작을 서술하는 그런 서술어의 기능을 한다. 자, 근데 세부적으로는 동사와 형용사가 있는데, 자, 문제는 영어에서는 동사, 형용사가 문법적, 어휘적으로 형태가 좀 다르지만 국어에서는 굉장히 유사하고 어떤 것들은 동사와 형용사로 모두 쓰이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매우 혼란스러워. 이것도 문법적인 문제로 많이 출제가 되지만 오늘은 여러분들이 자, 이 용언이 동사와 형용사가 있고 어떤 특징을 가지느냐. 자, 용언은 활용을 하는 그런 특징이 있다. 이것에 대해서만 여러분이 숙지하면 될 것 같아. 자, 그 다음에 단어의 종류로는 우리가 이제 다음번에 배우겠지만 어근과 접사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배우겠지만 먼저 짚고 넘어가면 어근 하나로만 이루어진 단일어가 있어. 그 다음에 어근에 접사가 결합하는 파생어가 있어. 자, 접사는 접두사와 접미사가 있는데 어근 앞에 붙는지 머리 두자를 써서 접두사 또는 그 뒤에 붙는지 어근 뒤에 붙는지 꼬리 밑자를 써서 접미사. 자, 이렇게 우리가 나눌 수가 있지. 자, 그 다음에 어근이 2개 이상 결합된 어근 플러스 어근의 형태로 합성어가 있다. 이렇게 크게 3종류가 있다는 것 여러분이 파악하고 있으면 될 것 같아. 자, 그렇다면 문제를 풀 때 정말 필요한 핵심 개념 짚어보죠, 이제. 자, 용언의 활용에 있어서 우리가 반드시 알아두어야 될 개념이 2가지가 있는데 바로 어간과 어미야. 자, 어간은 이 간자가 말씀 어자에 간자가 줄기 간자를 써. 자, 줄기 간자를 써서 자, 우리 아까 용언을 활용하는 특성을 가진다고 했네. 자, 용언이 활용할 때 활용한다는 건 다양하게 변화한다라는 거야. 활용할 때 변하지 않는 부분을 우리가 어간이라고 한다. 자, 그 다음에 어미는 무엇이냐? 어미는 꼬리 밑자를 써서 뒤쪽에 용언이 활용할 때 변하는 부분을 우리가 어미라고 한다. 자, 예시를 한번 들어볼게. 높다라는 단어가 있을 때 이 중에서 우리가 활용을 한다는 것은 다양하게 종결 표현으로 바꿔본다는 거야. 자, 높다가 있는데 뭐 높고 뭐 또 뭐가 있을까? 높아서 높으니 높지 뭐 등등 여러 가지로 활용할 수 있겠지. 근데 이 중에서 변하지 않고 불변하고 있는 딱 하나가 있네. 바로 그렇지. 높이라는 단어야. 이 높이라는 단어는 이렇게 활용을 할 때 변하지 않았지.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어간이라고 정의하면 되는 거고. 자, 그 다음에 이 뒤에 다는 다였다가 고였다가 아서였다가 은이었다가 지였다가 다양하게 변화무쌍하게 바뀌기 때문에 이 부분 변하는 부분 그래서 어미라고 하면 된다. 이해됐니? 자, 그 다음에 이제 용언의 활용을 떠나서 단어가 구성될 때를 살펴보면 단어가 구성될 때 우리가 반드시 알아둬야 될 개념 2가지 어근과 접사가 있다. 자, 어근, 이 근자는 말씀 어자에 뿌리 근자를 썼어. 그래서 뿌리, 우리가 나무가 자랄 때 가장 중요하겠지. 그래서 단어의 실질적인 의미를 담당하는 중심 부분, 이것을 우리가 어근이라고 한다. 자, 그렇다면 접사는 무엇이냐? 이게 인접해 있다라는 뜻의 접인데, 자, 어근과 결합해서 그 단어의 뜻을 제한해 주거나 보충해 주거나 더 첨가하거나 다른 뜻으로 바꿔 주거나 그렇게 하는 주변 부분을 우리가 접사라고 정의할 수 있다. 자, 예시를 한번 살펴보면 자, 드높다라는 단어가 있어. 우리가 아까 높다는 했지. 높다에서 높은 어간이었고 다는 어미였는데 자, 살펴보자면 드높다라는 단어에서 드높다는 그냥 높은 것이 아니고 좀 더 높은, 훨씬 높은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지. 그럼 이 중에 단어를 형태소 분석해서 쪼개보자는 거야. 자, 쪼개보면 자, 다는 당연히 어미겠지. 근데 드높다에서 가장 의미상 핵심 실질적인 부분이 무엇이야? 그렇지, 높이겠지. 그래서 이 높이 어근이 된다. 그 다음에 이 앞에 붙는 드는 접사가 되겠지. 왜냐하면 조금 더, 훨씬이라는 의미를 보충해주고 첨가해주기 때문에 접사가 되는 거야. 자, 그런데
어근의 앞에 붙었기 때문에 접사 중에서도 머리 두자를 써서 접두사가 되는 것. 그래서 드는 접사 중에서도 접두사. 그래서 접사 플러스 어근 플러스 어미가 된다. 자, 그 다음에 아래 하나만 더 보면 이제 높이다를 보자. 자, 다는 당연히 어미일 것이고, 자, 높은 당연히 어근일 것이야. 근데 높이다의 의미를 생각해보면 단순히 높은 상태를 말하는 게 아니고 내가 여기 있는 것을 좀 더 높이게 만드는 것, 시키는 사동의 의미가 들어간다고 보면 되겠지. 높은 어근인데 이는 사동의 의미를 보충해주는, 더해주는 사동 접사, 그 중에서도 어근 뒤에 붙기 때문에 사동 접미사. 그래서 높이다는 어근 플러스 접사 중에서도 접미사 플러스 어미의 구성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 여러분들이 알면 될 것 같아. 자, 근데 여기서 좀 더 심도 있게 나가면 드높다에서 선생님, 그러면 어간과 어미를 나눠보면 드높다는 무엇이 어간이 될까요? 자, 우리가 살펴보면 드높다를 활용해보자. 이제 드높다라는 용언을 해볼 거야. 자, 드높다, 드높고, 드높아서, 드높으니, 드높지. 뭐가 바뀌지 않지? 그렇지, 드높이 바뀌지 않아. 자, 그러면 우리가 접사 플러스 어근은 여기에서 드 플러스 높, 드높이 이제 어간이 될 것이고, 다는 역시나 마찬가지로 어미에 해당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여러분이 파악할 수 있을 것 같아. 자, 이렇게 우리가 용언의 활용과 단어의 구성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자, 이것을 바탕으로 문제를 한번 다시 접근해 보도록 하자. 자, 선지를 보기 전에 먼저 문제에서 주어진 정보를 다시 한번 꼼꼼히 살펴보자. 자, 높다의 높은 어간이기도 하고 어근이기도 하다. 자, 왜 그럴까? 높다라는 용언을 활용해 볼 때 높다, 높고, 높으니, 높아서 여기서 변화하는 것은 뭐야? 그치, 뒷부분에 다가 변화할 뿐이지 높은 변하지 않아. 자, 용언이 활용할 때 이렇게 변하지 않는 부분 우리가 어간이라고 한다고 했어. 다는 어미가 되겠지. 자, 근데 높다라는 단어의 구성을 봤을 때 좀 더 핵심적인 의미의 실질적인 부분을 담당하는 것은 높과 다 중에 뭐야? 그렇지, 높에 해당해. 그렇기 때문에 높다에서 높은 어간이기도 하고 어근이기도 해. 근데 우리 아까 드높다의 경우는 어간과 어근이 좀 다른 양상을 보였지. 이런 걸 여러분이 잘 형태소 분석을 해서 나눌 줄 알아야 한다는 거야. 자, 그렇다면 어간일 때와 어근일 때 어떤 차이가 있을까? 자, 이를 이해하기 위해서 어간과 어근의 개념을 살펴보자. 자, 어간은 용언 등이 활용될 때 사용하는 개념이다. 그치, 우리가 용언의 활용 개념 방금 전에 설명했지. 자, 용언은 문장에서 다양한 형태로 바뀌면서 활용된다. 활용의 의미가 이것이야. 자, 형태가 변하지 않는 부분을 무엇이라 한다? 어간이라고 하고, 형태가 변하는 부분을 어미라고 한다. 아주 친절하게 예시를 들어줬어. 높다가 높고 높지와 같이 활용될 때 높은 변하지 않기 때문에 어간이고, 다, 고, 지 이런 것들은 변하기 때문에 어미라고 할 수 있다. 자, 그런데 이와 달리 어근은 단어를 구성할 때 실질적 의미를 나타내는 부분 무엇이라고? 어근이라고. 자, 그 다음에 어근의 앞이나 뒤에 결합해서 특정한 의미나 기능을 더해주는 부분을 뭐라고 한다? 접사라고 한다. 근데 어근의 앞에 붙으면 머리 두자, 접두사고, 뒤에 붙으면 꼬리 미자, 접미사가 된다. 자, 용언을 어근과 접사로 분석할 때 형태가 변하지 않는 어간만을 대상으로 한다. 자, 가령 드높다의 경우 어간인 드높에서 실질적 의미를 나타내는 높은 어근이고, 앞에 심하게 훨씬의 의미를 덧붙여주는 드는 접사이다. 접두사가 되겠지. 접사는 어근 뒤에 결합하기도 하는데 어근 높에 접사 이가 사동접미사가 결합하면 높이다가 된다. 아주 친절하게 표로 명확하게 설명을 해줬지. 이거는 우리가 전에 개념 설명했으니까 넘어가도록 할게. 자, 한편 단어는 높다와 같이 하나의 어근으로 구성되어 있다. 선생님, 높 플러스 다 두 개 아닌가요? 아니지. 높이라는 의미의 실질적 부분인 핵심 부분인 어근이 있고, 다는 어미에 해당한다. 이해가 됐니? 자, 어근은 하나야. 왜냐? 다는 어미에 해당하기 때문에 높다는, 자, 여기 높다가 접사가 있니 없니? 접사가 없지.
그럼 높다는 단순히 어간 플러스 어미, 그 중에서도 어근과 어간이 같은 형태다라고 여러분이 이해하면 돼. 자, 하나의 어근으로 된 경우, 이거 우리가 아까 뭐라고 했지? 그렇지, 단일어라고 했지. 자, 드높다나 높이다 같이 어근의 접사가 결합한 경우, 어근의 접사가 결합한 경우, 접두사나 접미사가 결합하면 뭐라고 했어? 그렇지, 파생어라고 했지. 그 다음에 두 개 이상의 어근이 결합하여 만들어지기도 한다. 노프르다. 높과 푸르 플러스 다. 자, 노프르다는 높도 실질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고, 푸르도 실질적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다는, 그렇지, 어미에 해당하겠지. 그러면 어근 높과 어근 높 두 개의 어근이 결합해서 만들어진 이것을 무엇이라고 해? 그렇지, 합성어라고 한다. 단어의 종류에는 이렇게 세 가지 형태가 있었다. 자, 그렇다면 문제를 접근해 보도록 하자. 자, 13번 문제. 자, 윗글을 바탕으로 할 때 기역과 니은에 들어갈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자, 높다에서 높은 단어가 활용될 때네, 용언이 활용될 때, 그런 핵심 개념 뭐야? 어간과 어미야. 근데 무엇이라는 점에서 어간이네. 자, 어간은 어떤 특징이 있었어? 그렇지. 형태가 변한다, 안 변한다? 변하지 않는다. 자, 그럼 변한다 지우고, 형태가 변하지 않는다 빼고 나머지는 다 지우면 되겠지. 자, 그 다음에 니은, 단어를 구성할 때 필요한 개념 어근과 접사예요. 자, 어근과 접사에서 이런 점에서 어근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럼 어근의 특징이 나와야 돼. 어근의 특징은 실질적인 의미, 핵심적인 중심 부분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실질적 의미를 나타내는 부분. 그래서 정답은 두 가지가 모두 해당하는 2번이 되겠다. 아주 쉽게 해결할 수 있고, 자, 14번이 조금 여러분들이 어려울 수가 있었을 것 같은데, 자, 하나하나 천천히 분석을 해보자. 자, 자료 활동에서 A부터 C까지 들어갈 단어로 적절하지 않은 것. 자, 먼저 자료에 이런 용어는 무려 5가지나 제시해줬네. 자, 근데 활동에서, 자, 우리가 어근과 어간이 일치하는 단어를 모아봅시다. 아까 대표적인 걸로 높다가 있었지. 자, 그러면 이 단어들을 전부 형태소 분석을 해보면 될 거야. 자, 먼저 건북다를 살펴볼까? 건북다는 어떻게 분석하면 될까? 건 플러스 불 플러스 다. 자, 건북다는 단순히 붉은색이 아니지. 좀 거무튀튀하면서 검은빛이 감도는 붉은색이야. 둘 다 실질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어 없어? 있지. 자, 그 다음에 그렇게 본다면 건북다에서 용언의 활용을 해볼까? 건불다, 건불고, 건불근이. 자, 여기가 간이 되겠고, 여기는 미가 되겠지. 근데 각각이 뭐야? 동일한 근이 해당하므로 이것은 어근 플러스 어근이 결합된, 그렇지, 합성어가 되겠다. 자, 그 다음에 먹히다. 먹히다는 형태소 분석을 해볼까? 자, 먹 플러스 히 플러스 다. 자, 먹히다는, 자, 우리가 먹히다의 의미를 생각해 봤을 때 가장 중요한 의미적 구성이 무엇일까? 핵심 부분. 그렇지, 먹이 해당하겠지. 근데 우리가 용언의 활용을 살펴보면 먹히다, 먹히고, 먹히어서 여러 가지. 그렇기 때문에 다가 미에 해당하고 먹히가 간에 해당하는데 그 중에서도 먹이라는 근과 히는 피동의 뜻을 나타내는 피동 접미사에 해당해. 접미사. 그렇다면 접사겠지. 그래서 어근 플러스 접사. 어떤 단어의 종류? 타생어가 된다는 거. 그 다음에 잘하다를 살펴보자. 자, 잘하다는 자 플러스 라 플러스 다일까? 사전을 찾아봐도 우리가 생각해봐도 자라는 단어와 라라는 단어가 별도로 존재하는 것 같지는 않아. 여기서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냐? 자라가 기본형이야. 자라 플러스 다. 그렇다면 다는 어미일 것이고 자라가 자라 다, 자라 고, 자라 서. 자라가 간이 되고 다가 미가 되는데 이 자라는 간이기도 하고 실질적 의미를 나타내는 근이기도 하네. 이해됐니?
그렇기 때문에 잘하다는 하나의 어근으로 구성된 무엇이다? 단일어에 해당한다. 우리가 배웠던 모든 내용을 확인하면서 문제를 풀 수가 있어. 자, 그 다음 치솟다가 있네. 치솟다는 치 플러스 솟 플러스 다. 자, 다는 당연히 미일 것이고 치솟이 간일 거야. 왜? 용언이 활용할 때 치솟다, 치솟고, 치솟지, 치솟아서. 그치? 변하지 않는 부분이야, 치솟은. 근데 살펴보면 치솟다에서 가장 의미적 핵심을 나타내는 부분이 무엇일까? 그렇지. 솟이라고 할 수 있어. 솟이 그렇기 때문에 근이 될 것이고 치는 좀 더 의미를 보충해주는. 그렇기 때문에 접사, 그 중에서도 앞에 붙은 접두사가 된다. 이해했니? 그러면 접두사, 접사 플러스 어근이야. 그렇지. 단어의 종류로는 파생어가 된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휘감따를 보자. 휘감따는 휘 플러스 감 플러스 다의 형태로 형태에서 분석을 할 수 있는데 마찬가지로 아주 이지하지. 다는 어미야. 그럼 휘감, 휘감따, 휘감고, 휘감아서, 휘감으니 휘 플러스 감은 활용해서 변하지 않는 간이 될 것이고 휘감따에서 휘감는 거는 이렇게 둥그렇게 감싸다, 감따. 자, 그럼 어떤 것이 의미적 핵심 중심 부분일까? 그렇지. 감이라고 할 수 있어. 그럼 감은 근이고 휘는 의미를 보충해주는 둥에둘러서라는 의미를 보충해주는 덧붙이는 그렇지 접사 그 중에서도 감이라는 어근 앞에 결합한 접두사라고 할 수 있다. 이해됐니? 그러면 접사 플러스 어근의 형태 이것은 단어의 종류에서 파생어라고 할 수가 있겠지. 자, 그러면 우리가 문제로 다시 돌아가 보자. 어근과 어간이 일치하는 단어 아까 뭐가 있었지? 그렇지 잘하다가 있었어. 잘하다. 잘하다야. 근데 A가 휘감따가 나왔네. 휘감따는 간이 휘감이었고 그는 감이었어. 일치하지 않지. 그러면 정답은 1번이겠지.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고르라고 했으니까. 자, 그럼 계속해서 보자. 어근과 어간이 일치하지 않는 단어야. 그러면 잘하다를 제외한 나머지가 되겠지? 4개. 자, 근데 어근의 앞이나 뒤에 접사가 결합한 단어 B. 자, 접사가 결합한 거 뭐 있을까? 자, 살펴보면 휘동전미사 희가 붙었네. 그 다음에 치라는 휘라는 접두사가 붙었네. 자, 그럼 먹히다, 치솟다, 휘감다가 B에 해당하겠네. 자, 그럼 A는 잘하다가 맞고 B 먹히다, 치솟다가 맞게 해당되고 있지. 그 다음에 둘 이상의 어근이 결합한 단어. 우리가 아까 검불다는 검다의 뜻과 불다의 뜻이 모두 어우러져 있는 그래서 두 개의 어근, 검이라는 어근과 불기라는 어근이 모두 결합된 형태라고 있기 때문에 검불다는 두 개 이상의 어근이 결합된 무엇? 합성어라고 볼 수 있다는 것. 그래서 정답은 1번이야. 이해됐니? 자, 그러면 이제 다음 문제, 마지막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자. 자, 다음 15번 문제야. 마지막 문법 문제인데 자, 기억에서 디귿에 해당하는 예를 찾아 넣을 때 적절하지 않은 것. 그러면 선지에는 예시가 들어있을 건데 그거를 여기 보기에 나와 있는 것의 예시로서 적절하지 않은 것만 고르면 돼. 자, 살펴보자. 15번은 조사에 관련된 내용이야. 목적어는 문장에서 주로 서술어가 나타내는 동작의 무엇이 된다? 대상이 된다. 문장에서 목적어는 이러이러한 형태로 나타날 거야 라고 4가지 예시를 줬네. 자, 체언. 자, 체언을 잘 모를 수도 있는데 체언은 목적어가 될 수 있는 이제 문장 성분 품사야. 자, 체언에 목적격 조사 을을 우리가 보통 을이나 를이 붙으면 자, 목적어가 된다라고 배웠지. 자, 체언 플러스 목적격 조사 을을. 근데 여기는 기억, 니은, 디귿에 해당하지 않는 내용이네. 자, 근데 우리가 1번 선지를 잘 보면 기억의 예로 산책을 넣을 수 있어. 그는 산책을 갔어. 틀리진 않아. 맞는 말인데 우리가 문제에서 주어진 질문하고 있는 선지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라는 점이지. 자, 그래서 1번은 답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물론 정답 자체로 그 자체로는 틀리지 않지만 문제에서 요구된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기 때문에 정답은 1번이라고 볼 수 있지. 아주 쉽게 풀었지만 조금 끝까지 한번 더 지켜보도록 하자. 자, 기억, 체험 플러스 특정한 의미를 더해주는 보조사. 자, 보조사는 조사긴 조사인데 특정한 의미를 덧붙여주는 거야.
자, 예를 들면 뭐 은, 만, 도,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예를 들면 뭐 나는 학교에 가지 않았지만 학원은 갔다. 자, 은 무슨 뜻이야? 자, 은이나 느는 주격조사가 아니야. 을이나 를과 같은 목적격 조사. 그러면 주격조사도 은는이가가 붙으면 주어겠네. 이것이 아니라는 거야. 자, 주격조사는 은는 이가가 아니라 이가만 해당하고 은는 해당하지 않아. 은는은 무엇이냐? 바로 보조사에 해당한다. 자, 나는 나는 학교에 갔지만 학원은 가지 않았어. 그러면 학교는 갔지만 학원은 가지 않았다. 서로 대조의 의미를 나타내는 대조라는 특정한 의미를 덧붙여주는 보조사로서의 기능을 하고 있구나 라고 여러분 이해하면 되겠지. 나는 밥만 먹었어. 나는 아침밥만 먹었어. 자, 그럼 내가 아침밥은 먹었지만 점심이나 저녁이나 간식은 먹지 않았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지. 만도 뭐 예외라든지 뭐 아니면 별도로 반대되는 상황을 지칭하는 그런 의미의 기능을 하는 보조사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면 돼. 자, 도는 나도 아침밥을 먹었어. 그러면 나만 아침밥을 먹은 게 아니라 너나 아니면 다른 사람, 선생님, 다른 사람 역시 먹었을 것이다. 우리가 충분히 추론할 수 있지. 나 외에 동일한 상황을 부여해주는 그런 기능, 의미를 가진 보조사라고 여러분들이 파악하면 될 것 같아. 자, 그럼 기억은, 여기 나왔네. 2번 선지. 기억의 예로 이사도를 넣을 수 있어. 그는 이사도 갔어. 뭐 다른 걸 갔을 수도 있지만 이사도 갔다라는 것. 우리가 2번은 맞다고 볼 수 있고, 자, 니은, 체언 단독으로 쓰인 것. 체언은 명사, 대명사, 수사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자, 살펴보자. 자, 니은의 예로 꽃구경을 갔어. 자, 꽃구경은 명사에 해당하겠지. 그 다음에 니은의 예로 4번 선지, 배낭여행도 명사에 해당하겠지. 그렇다면 그는 꽃구경을 갔어. 배낭여행을 갔어. 체언 단독, 체언 중에서도 명사 단독으로 쓰인 목적격 조사를 이렇게 활용하고 있다는 거지. 그래서 우리는 3번과 4번도 맞은 선지라고 볼 수가 있어.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체언 플러스 보조사 플러스 목적격 조사야. 자, 보조사는 은, 만, 도 이런 것들이 있다고 앞에서 배웠는데, 자, 그러면 체언, 한길, 만, 보조사, 을, 목적격 조사 한 길만을 갔어. 어때? 디귿도 우리가 5번도 맞은 선지라고 볼 수가 있겠지. 그래서 정답은 1번. 그 사실 자체는 많지만 문제에서 주어진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기 때문에 1번이 정답이 된다는 거야. 이 점에서 혼란을 여러분이 가질 수 있는데 절대 혼동하지 않고 문제에 집중해서 풀이하면 되겠다. 이해했니? 자, 이것으로 우리가 학력평가 해설 강의에서 언어, 문법 영역에 대해서 알아봤어. 다음 시간에는 화법과 작문에 대해서 좀 더 심도 있는 해설 강의로 만나도록 하자.